세계적인 미래학자죠. 제러미 리프킨의 신작입니다.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하에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 그리고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 계획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우리 인류의 어떤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책에 번역을 하신 우리 안진환 선생님을 모시고 이 제러미 리프킨이 쓴 이 책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러미 리프킨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제러미 리프킨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이죠. 네. 네. 저는 뭐 역자는 아바타죠. 예. 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우리 시대에 가장 그 인기 있는 사회 사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래학자고요. 1990년대에 그 엔트로피라는 책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후로 뭐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 또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산업혁명, 한계비용 제로사회,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그린 뉴딜까지 20여 편의 저서를 발표했는데요. 매번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와튼스쿨에서요. 최고 경영자 과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요. 세계 각국의 대통령, 총리, 수상, 아니면 적어도 주지사나 시장 정도 이렇게 수장이나 정상급 인사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개인적인 조언이 아니라 또 TIR 그룹을 운영하면서 경제동향연구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또 그 산하로 TIR 3차 산업혁명 그룹이죠. 그룹을 운영하면서 각국 정부에 이렇게 조언을 제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이번 신작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러미 리프킨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들에 대해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발적인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제 화석 연료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6번째 지구 생물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네, 지구 생물종 멸망의 6번째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네, 과학자들이 그렇게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우리 또 요즘은 기후가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네, 우리도 뭐 약간 아열대로 바뀌었다고 막 이런 얘기 하죠. 예, 우리나라 기후가 뭐 이제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성으로 바뀐 게 아니냐, 뭐 뚜렷한 사계절도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과학연구위원회인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곧 일련의 기후적 이변으로 인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거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류가 우리가 이제 산업화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해나가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섭씨 1도씨를 올려놨대요. 네.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그런데 그 한계점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5도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그 1.5도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과 아주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고 더불어서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저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생물종의 멸종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금세기 말까지 모든 종의 절반 이상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만큼 빠르다. 금세기 말이라면 뭐 지금 7, 80년 남았잖아요. 요즘 유아들이 노년기를 보낼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왜 이런 그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됐느냐? 그 핵심은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이죠. 예.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는 그러한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2010년 기준에서 45%를 줄여야 한다. 많이 줄여야 되네요. 네,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럼 언제까지? 앞으로 약 10년 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인류는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해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인류 그 문명에 나아갈 방향을 아주 혁명적으로, 급진적으로 재설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10년 정도밖에 없다. 아주 촉박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한계 온도가 1.5도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가운데 지금 현재 1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수치적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아 보이는데 이게 엄청난 거군요. 이 1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상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눈이 내린다든지 그 열대 지방에 뭐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뭐
산불이나 엄청나던데요. 모래폭풍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기후 이변의 현상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지구가 뭐 멸망하는 그런 장면들 그냥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군요,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그래서 이제 제레미 리프킨은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지구상에 필요하다 하면서 그린 뉴딜을 제안을 했잖아요. 네. 먼저 이 그린 뉴딜이라는 게 뭔가요? 뉴딜은 우리가 다 알죠. 옛날에 그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점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네. 경제를 회생시키고 그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시도한 거죠.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일종의 무슨 전시 동원령 비슷하게 그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유사하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어떤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방점을 친환경, 탈산소, 녹색 성장에 찍어야 된다. 그래서 즉 그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엄청나게 집중적이면서 대규모적인 지구적인 전 차원의 예, 전 그런 지구적 거를 규모, 예. 의미하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린 뉴딜의 핵심은 전 지구적 규모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환경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 가능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든 국가들이 합심해서 공동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삼자라고 하는 데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게 이제 뉴딜의 목표군요. 핵심이고 목표죠. 그 목표를 좀 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향후 10년 내에 청정 재생 가능 자원으로 내수 전기의 100%를 생산한다. 10년 내에 내수 전기의 100%를 녹색 전기로. 그다음에 국가의 에너지 그리드와 그러니까 에너지 망이죠. 건축물, 교통 인프라를 친환경 체제로 업그레이드한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증대한다. 그리고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새로운 녹색 경제에 걸맞은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녹색 경제로 바뀌면 이전의 일자리 중에서는 없어지는 것들이 생길 거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녹색 경제에 알맞은 전문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익혀야 되게 그런 훈련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안한 거잖아요. 제레미 예, 리프킨이. 그러면 이 제안을 각국의 나라들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가요? 네, 그럼요. 예. 이런 그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그 운동은 사실 20세기 말부터 그리고 21세기에도 초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0여 년 전에 유럽연합에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많은 활동가들이 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2020-20이라는 프로토콜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니까 2020-20은 이겁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에게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높이고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은 20% 낮추고 이거는 이제 1990년 기준입니다. 네. 재생에너지 생산을 20% 늘릴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구해 왔고,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회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이죠. EU 집행위원회 의장 선거라든가 유럽의회 의회 의원 선거 이런 데서 이 문제가 가장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그 유럽은 그래서 스마트 유럽이라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개별국가들의 그 진행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가 부임하자마자 제레미 리프킨을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도 대처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특성이 분산적이고 수평으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또 그건 우리 독일에 참 잘 맞는다. 우리 독일도 사실은 연방 국가나 마찬가지다. 지역별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래서 수평적이고 분산형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어떤 그 프로젝트는 정말 잘 시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영국은 또 뭐 예를 들면 웨일즈 정부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표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건물은 만약에 에너지 효율을 일정 수준 지키지 못하면 건물이 아예 임대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강제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타양산업의 집합지라고 할 수 있는 공업지대가 있어요. 네. 오트드 프랑스라고. 거기서부터 벌써 6년 전에 그린 뉴딜을 적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또 덩달아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뭔가 그린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는 건물이 됐던 이런 것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도 뭐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수록 온난화가스 배출량도 줄어드니까요. 적게 쓰니까. 예. 그런 유럽 못지않게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요. 중국은 좀 의외인데요. 중국이 앞서간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13년부터 재생에너지 분야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해가지고 13차 5개년 계획이 2015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와 더불어서 태양광과 풍력 수학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학, 태양광 및 풍력 수학 기술이나 그 설비 면에 있어서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 전 세계 총 투자 중에서 4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차이나 인터넷 플러스 계획과 또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1대1로는 그 옛날에 그 아시아와 서방 세계를 잇던 실크로드 있잖아요. 네. 예.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진핑 주석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21세기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로 연결하고 그리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합적 상업 공간을 창출하자. 예, 그렇게 출범한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렇게 유럽연합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제러미 립킨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도 예, 이 제러미 리프킨의 어떤 그 조언에 따라서 이런 계획이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러미 립킨을 초빙해서 조언을 구하고 또 제러미 립킨이 쓴 3차 산업혁명 책을 그 중국 공산당 서기장이라든가 다 간부들이 다 읽고 그에 맞춰서 조언을 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리프킨이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유럽하고 중국은 이렇게 앞서가는데 미국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미국은 자기 나라인데 더 받아들여 주지 않나요? 예. 한참 뒤처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서. 물론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 그린 뉴딜에 나서야 된다. 어떤 행동을 취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거는 지금 뭐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도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요. 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되게 커져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청정 에너지로 전환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겠네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그렇습니다. 예. 핵심이죠. 제러미 리프킨이 말씀하시는 그 3차 산업혁명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뭐 이제 사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죠. 네. 달라지는데 이제 달라지는 거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죠? 모든 건물과 장치, 기기, 기계, 도구 이게 센서를 부착해서 디지털 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러면 그런 네트워크가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장된 디지털 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사물을 모든 인간과 연결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본질입니다. 이미 그 수십억 개의 센서가 뭐 자원 흐름 관리라든가 자원 흐름, 창고, 도로망, 뭐 공장의 생산 라인, 전기 송전망, 사무실, 주택, 상점, 차량 등에 부착되어서 지속적으로 그 제반 상태와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인터넷하고 재생에너지 인터넷, 운송 및 물류 인터넷에 막 빅데이터라는 걸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30년이 되면 그 전 세계 분포된 디지털 뉴런 네트워크 이거를 또 이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요. 지능망. 거기서 수조 개에 달하는 센서가 인간과 자연 환경을 연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면 상당히 많은 그 경제적 이점이 따르고 변화가 생기겠죠. 네. 예를 들면 가정이나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기업체나 이런 데서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또 빅데이터를 채굴하고 그걸로 자기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이나 또 앱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 총체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탄소 발자국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뭐 기후변화를 막는 거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는 게 가장 또 핵심이니까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재화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한계 비용과 또 폐품을 재활용하는 한계 비용도 낮아지게 되고요.
탈탄소 글로벌 경제에서 가정과 사업체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와 관련된 화두가 인기 있는 산업이 좀 기대감 갖는 게 5G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통해서 정말 빠른 빅데이터들이 서로 공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운용이 되는 세계는 정말 뭐 그것이 3차 산업혁명이든 뭐 슈밥 회장이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으로 명칭이 되든 엄청나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네.